네, 기관 투자자의 이상 추락과 향후 전망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 이상 추락의 출발점이었던 1989년도 12.12에 추행됐던 증시 안정대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외환위기 직전까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1998년도 이후에 어떤 기관화 장세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삼투신과 그다음에 지방 투신사들이 기관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98년도 이후부터는 어, 양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98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장세는 IT 버블 장세였죠.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었었죠. 대충 296%에서 출발해서 11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강세장이 연출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강세장이 연출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초강세를 연출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었죠. 아, 99년 초반에서는 이때 당시 있다는 바이코리아라는 그러니까 현대투자신탁증권에서 있었던 이익지 회장이 바이코리아 지수를 뭐 6,000포인트 향후 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이코리아의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기존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에 실물이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 이상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롭게 탄생한 미에셋에서 뮤추얼 펀드라는 펀드 시장을 또 개척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회사형이고 이거는 수익증권이잖아요. 펀드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뮤추얼 펀드 시대가 도래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뮤추얼 펀드와 그다음에 바이코리아 중심으로서 기관의 장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는 다시 매수세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IT 버블이 1999년 말에 마무리되면서 주시장은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500포인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당시에 가입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주권과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던 것은 또다시 대규모 손실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9.11 테러 이후에 다시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셸 펀드와 바이코리아 가입했던 사람들은 또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실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크게 약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사실은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본전 심리에 따라서 펀드를 해지하고 환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은 외국 국내 기관들은 주식을 매도로 일관하는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 역사상 또 가장 또 기관화 장세가 활발했던 그런 어떤 꽃을 피우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이적인 것은 그동안에는 보시면 수익증권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뮤추얼 펀드라는 새로운 투자 비클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적립식 펀드라는 새로운 비클이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재테크로서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적립식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또 해외 투자, 해외 펀드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관 수급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주식을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기관이었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추가적인 매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사실은 매도세로 일관을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 부분에서 또 본격적으로 또
특히 강화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나마 증시 펀드가 계속 유입되는 현상이 전개되면서 기관은 급락 장세에도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런 증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잘 해줘 왔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손실은 사실은 또 어마어마한 어떤 손실을 떠안게 됨으로 인해서 또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양상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펀드든 직접 투자든 투자는 개인이 짓는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펀드 투자,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기의 부를 늘려보겠다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 보시면 적정하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 가입했던 펀드 가입자들이 본전 심리에서 환매를 하게 되니까 기관의 매도 압력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수익증권에서 실망을 했고 뮤추얼펀드에서도 실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자문사들이 급부상하게 되죠. 자문사들이 급부상하면서 랩 어카운트라는 시장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관 장세가 비클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적립식 펀드에서 다시 랩 어카운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랩 어카운트도 차화정이라는 것을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속 내니까 이쪽으로 또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엄청나게 자금이 쏠리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투신의 자금은 그러니까 투신권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레번 카운트 시장은 또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이것 또한 오래 가지 못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이 국면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실망감을 하게 되며 이제는 자문사를 통해서 레 어카운트도 재테크의 수단이 못 되는구나 라는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해서 대중국 관련주에서 화장품, 면세점들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또다시 이쪽으로 기관 수급이 개선이 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뭐 미중 간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사드 문제 이런 거로서 기관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면서 기관 수급이 계속 악화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적립식 펀드도 계속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났던 이 국면에서 나타났던 레버 카운트 역시도 급증했다가 다시 푹 빠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비클,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레버 카운트, 가치 투자라는 이런 것으로 계속 자금이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됐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실망이 반복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이상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라고 봤을 거예요. 이런 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결과물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기관 수급이 개선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렉업 어카운트 예를 하나만 들면은 급부상했던 뭐 B 자산이라든가 뭐 몇몇 자산 F 자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산운용사 주주들만 살찌우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 가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만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장난 아닌 정도로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계속 비익글만 바꾸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된다고 하면은 뭐 장기 투자성이 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 이쪽으로만 자금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때마다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망감의 상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주식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연금이 해외로 뭐 눈을 쏠리고 해외 대체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 돌린다. 이거 일부 뭐 M사가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또 다시 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펀드하고 대체 펀드 이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서 최근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또 한번 출해되고 있어서 당분간 기관 투자자의 시장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별로 기대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리식 펀드 한번 보시죠. 2005년도부터 2009년 초반까지 보면 정리식 펀드가 계속 늘어났죠. 그러다가 정리식 펀드는 계속 빠져버리는 현상이 보면서 투자자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일어났던 펀드 시장인데 뭐 10몇 조였던 자금이 무려 6, 70조, 80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안게 되는 손실은 장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2000년 이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가 그냥 혼합형과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부터는 순수 주식형과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을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되면서 이제 주식 혼합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이 보여주고 있지만 정리식 펀드 효과로 인해서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됐고 결국은 이 정리식 펀드에 대한 실망감을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원래 정리식 펀드의 잔고라는 것은 매월 일정 금액을 넣는 거잖아요.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은 그냥 꾸준하게 펀드 잔고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실망을 안고 자금을 판매를 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실망감이 얼마만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뮤추얼 펀드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자금 이탈이 계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버 카운트도 마찬가지죠. 차화정을 개념한 레버 카운트의 경우도 10년, 1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한때 9조, 10조였던 것이 이제는 아예 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규모로 많이 빠져있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또 실망감에서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사모형 부동산 펀드, 사모형 혼합자산, 대체 투자죠. 에 대한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쏠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가 100조 원이에요. 100조. 주식형 펀드가 70조 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 자산의 펀드도 보시면은 벌써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부분 사모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에서 뮤추얼 펀드로 갔겠고 뮤추얼 펀드에서 적립식 펀드로 갔고 적립 펀드에서 레버 카운트로 갔고 레버트 카운트에서 사모로 갔었는데 이 사모와 관련된 최근에 라임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뭐 그다음에 몇 가지 뭐 그래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모를에서도 이때는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당분간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당분간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으로의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제는 기관 투자자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 중심의 수급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중심의 수급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끝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과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중심의 어떤 수급 상황이 얼마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